15년 만에 재개된 남북 통일 농구 경기가 오늘 오후 평양에서 열립니다. 농구 팬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박사님, 네. CVID 이야기는 저희가 익숙하고 어느 순간 PVID가 나오다가 지금 보니까 FFVD라는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CVID 해서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디스맨틀먼트입니다. 예. 그 해체 폐기라고 했다가 D도 약간 바뀌어서 이제 비핵화 디누크로 바뀌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볼턴이 PVID 퍼머넌트하게 하다라고 이제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PVID 때는 그 폐기 대상 자체가 그냥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했었죠. 예. 그래서 더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가 그러다가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변경되면서 그 외에도 이 북한의 비핵화의 그 행동 조치가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FFVD를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널하고 풀리한, 베리파이드한 디누크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비핵화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대리대사 분도 그분도 FFVD를 써서 그 이제 국무부 내부에서는 미국 그 정부 내에서는 공통된 합의된 용어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설명이 나오긴 했는데 또 용어가 바뀐 이유가 근본적으로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조금 이제 좀 냉각기가 좀 접어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제 처음에 이 4월 달부터 북미 정상회담이 수락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수락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볼턴부터 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 이번에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 과거 다른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CVID를 들고 나왔고, 그러면서 이야기해 나왔던 게 뭐 여러 가지 방식도 논쟁도 많았죠. 리비아 방식도 나오고, 뭐 우크라이나 방식도 나오고, 뭐 남아공 방식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방식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나왔던 게 프론트 로디더 된 거 이제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핵 물질과 핵 무기를 미리 반출을 해야 한다. 오클리지 기지로 반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상황이 조금 이제 진정되면서 이게 비핵화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한 번에 말로 끝나는 것 아니고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냉정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됐다라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생각보다 그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CVID에 대한 반발이 대단히 심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 어쨌든 이 비핵화 동력을 계속 살려서 행동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니 일단 가장 낮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서 이제 검증 조치를 이제 핵심적으로 들고 나온 거다 볼 수 있는데 이 검증 조치의 핵심은 이 신고하고 사찰하는 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북한이 정확하게 신고를 해낼 것인가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진통이 굉장히 심할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보고에 대한 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진위를 밝혀야 되겠죠. 그럼 사찰을 해야 됩니다. 사찰하면서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르거나 빠져 있거나 했다고 의심이 되면은 다시금 재사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특별 사찰이 되거나 이제 챌린지 익스펙션이라 그래서 이제 강제 사찰, 불시 사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미국과 북한 간에 앞으로도 고비를 넘겨야 될 부분이고 첫 번째 고비가 지금 신고 문제 여기가 달려있는데 여기에서 완전하게 신고를 받고 완전하게 검증하겠다. 그렇게 해서 파이널하게 디누크하겠다. 비핵화를 해내겠다. 이것이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금 의지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미국이 생각했던 비핵화의 장벽이 조금은 낮아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가요?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낮아졌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간을 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압박을 줄였다는 데서 좀 장벽이 낮아졌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핵무기, 핵물질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가장 첫 번째로 관심사를 두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발짝 물러나서 신고부터 받고 나서 그 진이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롭게 진전하겠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분명히 미국의 저희가 비핵화 지금 입장은 조금 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비핵화의 문턱이 좀 낮아졌다. 두 가지 네. 이유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계속해서 좀 이어주시죠. 네, 분명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CVID에서 FFVD로 가면서 그 여러 가지 그 핵 물질에 대한 폐기나 과거 핵에 대한 접근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첫 번째 순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접근이고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이 뭘 얼마나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핵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알고 나면 그것을 밖으로 빼내오든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든 정이 안 되면은 깨부시든 하든 그 다음에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부분에서 이 검증이라는 거는 신고와 사찰인데요. 네. 이 검증을 접근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비핵화의 중요한 시작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6일부터 하루 반 정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물론 미국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고 좀 더 본질적인 검증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주목이 되는데 지금 미국들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미국 내 그런 부정적인 여론에 좀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게 있거든요. 예,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죠. 우라늄 숨겨진 시설에서 우라늄을 계속 농축을 하고 있다. 또 고체 미사일 생산 시설이 더 넓어졌다. 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이 텔 이동식 발사대도 더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과 앞서 말씀드린 신고 검증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우라늄 핵시설 DIA 정보국에서 나온 보고서에 대한 인용한 거거든요. 그건 정보국에서 흘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과연 그걸 왜 흘렸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혹자들은 그것이 매우 강경파들이 미국의 협상 주도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반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검증을 하려 그러는데 사전에 미국 측에서 지금 DIA에서도 그렇고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북한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네들이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을 거다. 우리가 똑바로 해라. 아는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계속 뿌려놓고 바로 그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FFVD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제부터 이야기 나왔고 그 3일 동안에 계속 정보 당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북한 핵 활동에 대한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FFVD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FFVD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출 건데 검증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건데 이상하게 선거하면 우리 알 거다. 바로 알거나 아니면은 짧은 시일 내에 그거를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허투루 하지 말라는 나는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 보겠다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일련의 그런 언론 보도들이 정보 당국의 자료가 계속 인용되어서 나왔던 것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어디에 좀 주목을 했냐면 혹시나도 북한에서 언론이 그 조선중앙통신이나 아니면 관영 매체, 북한 매체들이 어떤 식으로든 강경하게 이야기를 혹시라도 할까 약간 조마조마했거든요. 분명히 아니 쟤네들이 왜 그럴까라고 북한도 생각을 할 텐데 아직까지 조용한 걸로 봐서는 지금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걱정할 만한 근거는 있었죠. 네. 2002년에 이제 켈리 방북 당시에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라늄 이제 의심에 대한 논쟁이 막 뜨거웠을 때 이제 켈리가 방북을 하게 됩니다. 예. 가서 이제 영수증을 보여주고 그 원심 분리기 재료를 샀던 것을 보여주면서 너네들이 이런 증거가 있는데 우라늄 안 했다고 그럴 거냐?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수소폭탄도 가지고 있다. 막 그 더 세게 막 예. 이야기를 하면서 온 세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걸 염두에 좀 걱정이 있으실 예.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최대한도로 김정은 위원장은 진위를 떠나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핵을 포기하는 수순이든 시간을 끌기 수순이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곧바로 맞받아쳐서 하지는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식의 속내를 갖더라도 상황을 악화 안 시키는 것이 유리한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추가로 좀 살펴보자면요. 7, 8일에 그러니까 북한에 방문한 이후에는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 이제 한미일 3자가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나온 건 우리 강 장관님 먼저 대통령님 아까 같이 지금 예. 인도하고 이렇게 순방길에 가 계시는 그런 시간이라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맞는 그런 시간이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서두른 부분이 있죠. 이제 뭐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예상보다 매우 긴 시간을 할애해서 기자회담 예. 회견을 했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크게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뭐 곧바로 들어가면 곧바로 알게 될 거다.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조치를 취할 거다. 뭐 그러면서 몇 가지 실천적 조치도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성남 비행장을 통해서 그 미군 유해를 송환할 수 있는 관도 지금 100개가 벌써 대기하고 있는데도 그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서는 조금 초조한 그런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로서는 이제 두 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흥행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또 네. 필요하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또 정책가로서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문제 해결, 국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국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둘 다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하나라도 만약에 흥행이라도 될 수 있게 유해 송환이라도 빨리 뭐 조치가 있으면 뭐 오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었으니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흥행도 안 되고 있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있으니까 대단히 트럼프 정부로서는 이렇게 지금 뭐 조금 불편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대 담론에서 주제를 조금 축소해 보겠습니다. 농구 경기, 남북 통일 농구 경기 어제 우리 선수단이 들어갔고 근데 군 수송기가 태극기를 달고 있는 수송기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도 아니 왜 수송기 타고 왔냐고 물론 다 알면서 물어봤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공군기죠. 예. 공군기가 이제 두 대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뭐 무장한 분들이 한 80명 정도 탈 수 있는 비행기니까 그 예. 두 대가 갔으니까 충분히 101명은 넉넉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비행기라서 불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재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예. 유엔 제재와 이제 미국 제재 두 가지가 있는데 유엔 제재일 경우에는 선박과 항공기가 북한으로 가거나 아니면 의심이 있거나 하면은 그걸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 예. 자국으로 이제 정박을 하게 되면 이제 검색의 의무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보면은 북한을 들어갔거나 나오거나 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이착륙을 못하게 돼 있어, 그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는 민항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썼다가 미국에 그런 수요가 있어서 칼이든 아시아나든 쓰게 되면 미국을 못 들어가게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 미국이니까 미국을 못 들어가게 되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죠. 뭐 그런 조치 때문에 아마 민항기는 섭외가 조금 불편했을 부분이 있고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그렇지 않으라 쓸 수 있는 수송기가 있으니까 예. 저걸 이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군 수송기까지 타고 이제 농구를 하러 평양에 갔는데 사실 이게 원래는 축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농구 제안을 한 거거든요. 과연 보러 올지가 궁금합니다. 농구 광이지 않습니까?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아마 북한으로 이제 스위스 베른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농구를 굉장히 즐겼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북한에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별로 안 했는지 뭐 좀 몸집이 조금 살이 붙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와서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오늘은 섞어서 하게 되죠. 예. 한국 선수와 북한 선수가 이제 섞어서 혼합 경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긴장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예. 그래서 내일은 이제 갈라서 하게 돼서 오게 되면 뭐 내일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와서 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상회담 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우리 예. 대통령한테 그 사석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한번 와서 보지는 않을까 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끝내시죠. 내년이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북한과 공동으로 그 기념 행사를 준비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이 판문점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일단 그래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 역사를 공유한다는 것하고 역사와 함께 공유되는 이제 문화를 공유한다는 예. 것.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민족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행동 패턴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사실은. 그게 민족인데 그런 입장에서 역사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분이 일견 맞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두고 사실 좀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3.1 그 임시정부를 우리가 건국의 시초로 봐야 될 것이냐, 예. 아니면은 뭐 48년을 건국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논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 논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3.1 임시정부 때 했던 있던 그 독립운동의 그 구성인자가 좌우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본 질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인데 예. 그것을 임시정부의 법대로 두게 되면 그때 좌우에 같이 섞여 있었던 예. 그런 걸 두게 되면 이념적으로 모호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첫 번째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는 정부가 임시 정부가 수립됐는데 정부라는 조직은 있었지만 국가와 국민이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지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선언했던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국가가 빌딩 됐다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 두 가지가 지금 그 논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